당근가지가 공명하는 곳, 흩날리고 있는 노란색 꽃잎들의 공간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이상이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곳이었다. 수감자들은 각자 놓여있는 극본을 낭독하며 공간에 맞는 연기를 해내야 한다. 그리고 과거 동백이 나타났다.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투입합니다. 그간 평안하였는지 모르겠소. 바깥으로는 꽃이 피고 드문드문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는구려. 꽃향기는 제멋대로 풍겨지나 그들이 한데 섞이면 그건 그것대로 벅달큰한 향기가 되어 그대도 맡아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소. 동백이는 항상 얼굴에 그늘이 져 보여서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낭수레에서 보여주는 것엔 언제나 웃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 보기가 좋네. 우리에겐 못다한 웃음을 기술에서 대신 보여주는 거로 생각해도 되는 걸까? 뭐 자유롭게 생각하던가. 이상,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네 표정은 항상 종잡을 수 없어. 그래서 늘 의중이 궁금하단 말이야. 지금껏 스쳐간 이들 또한 그대와 같은 물음을 던졌소. 허나 언어로 명료히 내어놓기에 걸맞는 재주도 없었거니와 매끄러이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묵지근하고 어지러워 늘 백지를 건네고야 마는 것이 나의 대답이었지. 알잖소. 아무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던 것 같소. 나는 파릇하게 흩날리고 싶었으며 서걱거리는 마음에 씨앗이 박히는 듯한 일렁임을 느끼곤 했지. 어때요? 제 연기는 볼만했나요? 영지영은 언제나 다정함이 넘치는 인물이었소. 누군가를 쉽사리 미워하거나 힐난하지 않았지. 그 점이 닮았소. 수감자들은 각자 주어진 역할을 어색하지만 최선을 다해 수행 중이다.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던 구인에는 비록 빛깔은 잃었어도 웃음과 다정함이 넘쳐 있었다. 투입합니다. 너희를 부른 건 말이야. 이번에 내가 만든 흥미로운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 영지, 이게 뭐야? 덧없이 지는 것이 세상에는 너무 많지 않아? 나비는 그저 가볍게 날아오르고자 했을 뿐인데 그 죄로 영영 삶을 떠나버려야 되는 건 너무 안타깝지 않은가 싶어서. 설마 죽은 것을 되살린 거야? 그런 기술은 머리에서 조약적으로 금기된. 아니요. 사체는 그대로이나 무언가 더 씌워졌구려. 맞아. 정확히 말하면 유리창이야. 창 안에서 나비는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지. 연못을 건너려다 날개가 젖어버려도 소나기에 잡혀 가루로 부서져도 꽃을 찾지 못해 메말라 가더라도 나비는 멈추지 않을 거야. 그러다가 마침내 먼 훗날엔 바다까지 건너게 되는 것이겠네요. 그렇게 되면 나비는 바다조차도 무섭지 않게 되는 걸까요? 엄청나네 영지. 이 기술 정도의 수준이라면 활용이 무궁무진하겠어. 영지, 정말 이 기술 낭소리만을 위해 만든 거 맞아? 그게 무슨 말이야? 각자의 생업에서 일을 마치고 시간을 짬짬이 내어 취미 삼아 만든 기술을 서로에게 보여주며 감상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 구인회가 가지는 낭수로의 의의이자 낭만 아니었어? 그런데 이 기술은 단순히 취미로 만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너 설마 아직 그때 일 때문에? 동백은 그렇게 보는구나. 너의 견해도 궁금한데 이상? 동랑의 말대로 이건 위대한 첫 발견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니오. 허나 유리창에 성에가 낀다면 비친 대상도
똑같이 흐릿하게 보일 것이요. 따라서 유리창의 창살은 더 튼튼하고 반듯하게 만들어져야 할 테요. 아, 이상, 너는 고작 한 번 보았을 뿐인데도 이것의 본질까지 꿰뚫고 있구나. 그런데 나한테는 도무지 방도가 떠오르지 않으니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상, 너만의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보는 거야. 나의 방식. 맞아. 다음 낭수회 때 말이야. 내가 유리창 같은 가치 있는 기술을 다루어도 괜찮은 것이요. 그게 아니야. 가치가 있기에 제안하는 거지. 영지는 구인의 일원들에게 자신이 만든 기술, 유리창을 보여주었다. 누군가는 감탄했고 누군가는 염려를 표했다. 화기애애했던 구인회에 조금씩 변화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투입합니다. 화기애애했네요. 잠깐 동안은 좋았어요. 꼭 여행이라도 온 것처럼. 고향을 버리고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오면 모든 게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결국 어디든 간에 사람 사는 곳은 똑같더라고요. 오늘 장에 가서 수상한 걸 보았다. 정말 궁금한데 뭔데 상어? 이 발명품 감룡, 네가 구인회에서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뭔 시장까지 탐방을 돌고 그래? 신뢰와 믿음으로 똘똘 뭉쳤던 우리 구인회 아니었나? 구인회 9구유를 잊었나 보군. 구. 멋지고. 용슈 씨, 대본에 없는 말하면 큰일 나요. 알아. 달달 외우게 시켰는데 그걸 까먹겠냐? 구인회 내부로부터 만든 어떠한 기술도 외부에 유통하지 않는다. 특히 돈 냄새에 물들지 않도록. 그런데 엿새 안에 연구실 방세를 내지 않으면 모조리 차압한다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할까?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공장에서 버는 돈으로는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하는 판인데, 연구를 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빈털터리 몸만 갖고 S사에서 건너온 우리가 대체 뭔 돈을 내서 방세를 내냐고.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에게 과세가 유독 더 부과되는 것도 S사에서 넘어왔다는 딱지 탓이지. 사실상 우리가 정기적으로 낼 수 없는 액수를 그들은 요구하고 있다. 돈은 내가 지불할 수 있어. 그러니 이 일은 그냥 묻어두지 않겠나. 잠깐, 나는 왜 처음 듣는 말이야? 차압이라니. 너도 알고 있었어, 영재? 네 입으로 직접 말해. 흥분한 건 알겠지만 영지 형에게는 말을 가려서 하도록, 동백. 나는 괜찮아, 상어. 동백, 해결되면 바로 말하려고 했어. 구인의 일이라면 제일 먼저 길길이 날뛰는 게 너일 것 같아서. 그리고 이상, 그렇게 해준다니 너무 고맙지만 어떻게 그래? 괜찮소. 쌓아보아야 덧없으니 부디 구인회를 위해 써주시오. 응? 잠깐. 이상 씨 그렇게 부자였어요? 자기 대사는 잘 외워야 하지 않겠어요? 또다시 적들이 공격해 올 텐데요. 종이에 뻔히 적힌 것도 제대로 못 읽는 띨빵이가 여기 있었네. 구인의 시절의 이상은 영지의 유리창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한 기술을 발명했다. 그 기술 속에서 이상은 자신의 왼손잡이를 만나게 된다. 투입합니다. 그 봄날 나는 조그만 거울을 하나 만들었어. 그걸 연심이라 이름 붙였지. 그리고 수많은 잡음과 훼손을 덜어내다가 우연히 잡힌 신호. 연심 속에서 비로소 그대를 만난 것이오. 아름답고 담담한 나의 왼손잡이를. 반갑소. 나는 이상이라 하지. 이거 참으로
이상한 경험이네. 네가 들고 있는 그 거울은 연심이라오. 연심이라. 이것은 무언가를 갈아내고 마음마저도 갈아내어 광을 낸 것이기에. 그렇구나. 모든 이상은 연구의 진심이었나봐. 그대, 날개가 돋아있구려. 그대가 보기에 내 날개는 어때? 찬란하군. 퍽 따뜻하고도 자유로워 보여. 우리는 서로를 들여다보고 내다보았어. 영지영의 기술에 살짝의 변형만 가한 것뿐이여. 어떠한 가능성도 있는 그대로 비추고 싶었어. 여기서 누워 보는 별은 진정으로 멀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도 있었던 거네. 너 이걸 찾아내느라 그간 안 보였던 거야? 워낙 빵보다 쌀밥을 좋아해서 다시 S사로 돌아가 버린 줄? 그런데 뭐 나쁘지 않네. 동랑, 너 왜 그렇게 웃니? 눈은 엄청 빛나고 있는데 그렇게 표독스럽게 말하니까 재밌잖아. 이상, 이놈한테 시끄럽다고 전해줄래? 얼음 과자 처음 먹어본 어린애 같은 표정이나 감춰줄래? 구보, 너도 뭐라고 좀 말해봐. 구인회에 들어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렇게 우두커니 선임처럼 있어. 이미 모두가 입을 모았는데 무슨 말을 더 하라는 말이오? 깍두기면 깍두기답게 넉살이라도 떨던가. 새초롬하긴. 그렇구나. 이것이 너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구나. 내가 보는 세상이라. 그거 알아? 모든 기술에는 만든 사람의 낭만과 소망이 숨어 있대. 그걸 찾아내는 것도 구경하는 자들의 묘미야. 알아두면 좋을 거야. 이상, 그래서 자네는 이 기술로 무엇을 해볼 참이야? 무엇을 해본다니? 영지형의 유리창은 벌써부터 세간에 소문이 돌고 있는 모양이야. 다른 둥지의 연구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더군. 참, 이곳을 구경하러 오는 손님은 별로 없었는데 이젠 차례로 줄이라도 서라고 번호표를 뿌려야 할 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네 기술까지 발표한다면? 동랑, 나는 이것을 발표할 생각이 하등 없어. 없다고? 전혀? 그저 우리끼리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으로 간직하면 어떨까 싶소. 야, 너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상, 너 이제까지 본 것 중에 두 번째로 웃겼어. 첫 번째는 그 있잖아. 누렁이한테 우유 먹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머리를 핥아가지고. 그러게, 나도 동백이가 그렇게 박장대소 한 건 처음 봤어. 그건 이제 묻어두는 편이. 사람의 눈동자는 참으로 반짝거리고 뜨겁소. 사뭇 데일 것만 같아. 나는 그것을 불어 비껴보곤 하였지. 하지만 대상을 직선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고깝게 여긴다는 것은 아니오. 바라보지 않아도 스며들 수는 있으니. 그런데 저거 우리가 쓰고 있는 거울이랑 같은 거야? 엄밀하게는 비슷한 것이죠. 림버스 컴퍼니에서는 특수하게 개량된 거울을 사용하고 있어요. 엄청난 걸 발명했었네, 이상씨. 나나 영지영이 한 것은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요. 기사는 허가 없이 다른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졌다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세계를 엿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허가받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임은 알고 있겠지.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우리끼리 놀이라고 생각하였기에 괜찮을 거라고 여기었지. 참으로 아니란 결정이 아닐 수 없었어. 이번에는 구인의 속 이야기가 아닌 아주 머나먼 어딘가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고요하기 그지없는 외곽 어딘가에서 이를 모를 소년의 이야기가.
밤하늘 속 별빛을 수놓듯이 펼쳐진다. 돈 벌러 가자. 우와, 고요해. 외곽과는 너무 달라. 그러게. 외곽 너머는 이렇게 아름답고 고즈넉한 것들만 존재하는 세계였어? 그래서였나봐. 다들 쉬쉬하면서 입에 담으려 하지도 않던 이유가. 당신 혹시 외곽 너머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 이곳에 사는 것 중 어떤 건 간절한 사람에게 소원을 이뤄준대. 들려줄까? 좋아. 네가 해주는 이야기는 언제나 기대돼. 조금만 기다려줄래? 아까 저쪽에서 멋진 걸 봤거든. 우리의 하늘을 올려다보면 보이는 건 탁해진 빛 한 줌뿐이지. 하지만 이곳의 하늘은 우리를 고독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별님들이 보이네. 여기서 보이는 저 도시는 고통과 절망으로 우는 소리밖에는 들리지 않으니 차라리 나도 높고 쓸쓸한 곳에서 사람들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미안, 조금 늦었지? 처음 보는 꽃이 피었는데 향기를 맡으며 같이 들으면 그래, 마침내 소원을 이룬 거야. 오늘부터 밤하늘 귀퉁이에 별이 한 움큼 뜨지 않아도 그 별님들은 지상에서 대신 어둠을 밝히고 있으니 그러니 괜찮을 거야. 아까 그 장면은 뭐였죠? 아주 머나먼 이야기 같았어요. 황금가지가 폭주하면서 자아심도를 생성할 때 불순물이 섞여 들어왔어요. K사의 특이점, 일명 눈물 흘리는 것의 눈물. 그래. 그 영향으로 죽었던 사람들까지 덤벼들고 있잖아. 네, 그것에 대한 녹아내려진 기억인 듯하네요. 그 눈물 흘리는 것의 마음도 이 공명에 녹아든 건가요? 그러면 눈물 흘리는 것도 역시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단테, 세상에는 별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요. 공간이 바뀌고 수감자들은 T사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거리 속에는 구부정한 걸음걸이에 색을 잃은 사람들이 걸어다닌다. 투입합니다. 공간이 바뀌었네요. 여긴 어디였어요? 무슨 소리야, 아는. 우리가 맨날 지나다니던 도로잖아. 네. 이곳은 내 생업의 터전. 그곳의 근교야. 밤에는 연구를 하고 낮에는 뭘 했는데? 나는 건축가였어. 오, 건축가라. 무슨 일을 했네, 이상씨. 근사하더라. 본래 이 거리에는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었어. 많지는 않지만 드문드문 눈에 밟히는 아이들이. 고작 버려진 공 하나로도 그들은 웃음을 잃지 않았어. 나도 어린이들을 참 좋아하오. 참으로 순수한 생명이 아니오. 하지만 지금은 안 보이네. 어디로 간 걸까? 글을 배울 나이가 된 아이들은 여러 공장으로 끌려가오. 그 중에 내가 직접 설계한 공장도 있어. 이상.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감시하는 일에 최적화가 된 구조였어. 노동자에게 박차를 가하기 더할 나위 없이 편리했고, 그들의 벌이가 썩 좋았으니 나의 벌이가 퍽 좋았던 것은 무릇 그 때문일 테요. 뭐 그렇다고 네가 그 돈을 보란듯이 펑펑 쓰고 다니진 않았잖아. 부인회를 위해 전부 바쳤지. 기억나세요?
제가 T사에서 직장을 구하고 제일 처음 만든 기술이요. 인식표 말이지? 네, 미아가 된 아이들을 위해 만들었어요. 우습죠. 그걸 쓰면 부모와 감동의 재회를 할 아이들이 늘어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공장에서 근로 시간을 관리하는 데 쓰더라고요. 심지어 그걸 만든 저도 그 인식표를 차고 일을 해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T사에서 이뤄낸 업적은 그런 것이었지. 그래서 나는 거울 기술에 더 매달리게 된 것이요. 순수하게 탐구에만 몰두하고 싶었으므로 아무것도 맞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것쯤이야 수탈과 착취를 피하려고 T사에 건너갈 때부터 짐작하고 있지 않았어? 이상? 당하지 않으려면 누군가를 대신시켜야 한다는 것쯤은. 그러니 죄책감 가지지 마.